여러분은 가족에게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에게는 시아버지께서 주신 작은 브로치가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만 했던 그 선물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던 그날 아침, 저는 단순히 행복한 신부였을 뿐이었거든요. 3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서민 가정에서 자란 미술학원 강사였던 제가 이런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집안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요. 대기업 기획팀장이라는 직책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의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에서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럽게 대해주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걱정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집안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특히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물론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지만 뭔가 마음의 벽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카리스마가 넘치시지만 저를 대할 때만큼은 마치 친딸을 보는 듯한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를 예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께는 아들 둘만 있었고 평생 딸을 갖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압도되었어요. 화려한 장식, 끝없이 펼쳐진 하객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제 결혼식인가 싶었어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우아하신 분이에요. 61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아하고 기품이 넘치셨죠. 진주 목걸이와 고급 한복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도 느껴졌거든요. 예식이 시작되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제 마음은 두근거림으로 가득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시아버지의 눈빛이 특별히 따뜻했어요. 마치 정말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 같은 표정이셨거든요. 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양가 부모님들이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단상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손에는 작은 보석함을 들고 계셨죠. 그 순간 식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도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고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남편조차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놀란 건 시어머니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남편을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다. 이 브로치는 내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기념품인데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고요. 그러시면서 보석함을 열어주셨는데 그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에메랄드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에메랄드는 깊은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싼 다이아몬드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의 표정이었어요. 마치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 같은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거든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귀중한 물건을 받아도 되는 건지, 혹시 다른 가족분들이 서운해 하시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오신 남편이 며느리에게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시동생도 멀리서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28살의 막내 아들인데 분명 할머니의 유품에 대한 애착이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가 직접 제 드레스에 브로치를 달아주시는데 그 손길이 참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무거운 책임감이랄까요? 이 작은 브로치 하나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고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할 때도 계속 그 브로치가 신경 쓰였어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유심히 브로치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셨지만 어떤 분들의 시선에서는 묘한 질투 같은 감정도 읽혔어요.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남편은 놀란 기색이었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이었고 시어머니는 웃고 계시긴 했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시동생은 아예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신혼집에 돌아와서 브로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에메랄드의 색깔이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였고 다이아몬드들은 작은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이 브로치를 무척 아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딸을 갖고 싶어 하셨다고, 그런데 아들만 둘을 낳으셔서 늘 아쉬워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와서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신다고 덧붙였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시아버지에게 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평생 갖고 싶어 하셨던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유품을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어요. 이런 특별한 대우가 다른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브로치를 보석함에 넣으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선물에 담긴 시아버지의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진짜 딸처럼 효도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브로치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가장 복잡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브로치가 신경 쓰였거든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감사했지만 과연 제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꾸만 의문이 들었어요. 신혼집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차로 10분 정도 거리였죠. 시아버지가 직접 골라주신 아파트였는데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가까운 만큼 자주 시댁을 방문해야 했고, 그때마다 저는 조금씩 긴장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일요일 점심 식사 때였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결혼식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예의는 지키고 계셨지만 뭔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상을 받으면서도 계속 눈치를 봤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고 하셨을 텐데 그날은 형식적인 말씀만 하시고 대화가 별로 없으셨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식사만 했어요. 시아버지가 브로치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였어요. 서연이가 브로치를 달고 있으니까 정말 예쁘다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뭔가 불편해 하시는 게 확실했거든요. 시동생의 반응도 신경 쓰였어요.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은 편이었지만 그날은 더욱 조용했어요. 형수라고 인사는 했지만 그뿐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거든요. 가끔 거실로 나와도 저와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족들의 변화를 별로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편하게 대화하고 어머니께 안부도 묻고 동생과도 농담을 주고받았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제가 끼어들기 어려운 분위기였달까요?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신다고 하셔서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혼자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시아버지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브로치 잘 간직하고 있지. 정말 내게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가족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시동생이 그 순간 TV 볼륨을 높이더라고요. 아마 아버지 말씀을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아예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게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나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원래 조용하신 분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해하실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 주에도 시댁을 방문했는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예의는 지키시면서도 차가운 느낌이었고 시동생은 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저를 더 신경 써주시려고 할수록 다른 가족들의 마음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 특별한 차를 선물로 드렸어요. 평소 차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정성스럽게 골랐거든요.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셨지만 그 미소가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의무적으로 웃어주시는 것 같았달까요? 시동생과도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직장 생활은 어떤지, 요즘 뭘 하며 지내는지 물어봤지만 대답이 늘 짧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브로치를 착용하고 가야 할지도 고민이었고요. 달고 가면 시아버지는 좋아하시지만 다른 가족들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브로치를 착용하지 않고 가면
시아버지가 아쉬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 옷을 유심히 보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브로치를 착용하고 가는 쪽을 선택했어요. 시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브로치를 보시는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서운함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편하지 않은 감정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브로치를 착용하고 있으면 슬쩍 보긴 하지만 절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유품이니까 분명 추억이 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어색했거든요.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특히 브로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시간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계속되는 한 다른 가족들의 서운함도 계속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에메랄드 브로치가 있었죠. 밤마다 브로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름다운 보석이 정말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시아버지는 행복해 하시지만 다른 가족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이런 상황이 옳은 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이 이제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거든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차를 마신다고 하시면서 저도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며느리 자랑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응했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브로치도 착용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모두 비슷한 연배의 우아한 여성분들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제 브로치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중 한 분이 정말 아름다운 브로치라고 칭찬해 주셨죠. 어디서 구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주신 거라고, 시아버지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시면서요. 친구분들은 정말 특별한 선물이라며 감탄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친구분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계속하셨어요. 시어머니들은 대부분 며느리와 사이가 어렵다는데 정말 좋으시겠다고, 그런 귀한 물건을 선뜻 주실 정도면 얼마나 예뻐하시겠냐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웃기만 하셨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친구분들이 돌아가신 후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좀 서운해.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떤 점에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계속하셨어요. 나는 30년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그런 특별한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하셨을 거예요. 평생 시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는데 갓 들어온 며느리가 그런 귀중한 유품을 받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받지 못한 걸 며느리가 받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구나. 그러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그 순간 시동생이 들어왔어요.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온 것 같았는데 거실 분위기가 무거운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동생의 시선이 제 브로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시동생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형수, 그 브로치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가 생전에 정말 아끼시던 거라고 들었는데요.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시동생이 계속해서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그 브로치를 착용하고 계신 모습을 본 기억이 난다고 정말 우아하셨는데 제가 착용하시니까 그때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아마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더 그랬을 거예요.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브로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는 이 브로치를 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주신 건데 어떻게 돌려드리느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데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시동생도 말했어요. 형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형수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유품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 브로치를 시아버지께 돌려드려야겠다고요. 그래야만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거였죠. 분명히 허락하지 않으실 게 뻔했거든요. 며칠 후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 제가 브로치를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가족분들이 조금 서운해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이런 귀중한 물건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딸처럼 여기는 너에게 준 건데 어떻게 돌려받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 브로치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 하지 마라.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위한 마음에서 거절하시는 거지만 그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상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복잡한 감정을 생각하면 답답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브로치를 돌려드리고 싶어.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점점 더 멀어질 것 같다고요. 남편은 심각하게 들어주었지만 결국 아버지 뜻을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거든요. 브로치는 분명 아름다웠고 시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에게 보이지 않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브로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작은 보석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랑의 표현이 때로는 이렇게 복잡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지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남편과 함께 간단한 선물만 드렸었는데 올해는 달랐어요.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보이신 서운한 마음을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뭘 드려야 시어머니가 기뻐하실까요? 비싼 물건보다는 정성이 담긴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평소 손수 만든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걸 떠올렸어요. 특히 전통차를 즐기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직접 전통차를 우려서 만든 차와 함께 손수 만든 한과를 선물로 드리기로요. 며칠에 걸쳐 인터넷으로 조리법을 찾아보고 재료도 직접 골라서 구입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패할까봐 걱정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한과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반죽을 만들고 모양을 잡고 기름에 튀기는 모든 과정이 까다로웠거든요. 몇 번 실패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생일 당일 아침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가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아직 출근 전이셨고 시동생도 회사에 가기 전이라 집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생일 축하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건네드렸어요. 포장을 뜯어보시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직접 만든 한과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은 처음 받아본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가 한과를 하나 드셔보시더니 눈이 촉촉해지시는 거예요. 맛이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맛있다고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었냐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평소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그동안 어머니께 서운함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했다고 앞으로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사실 나도 너에게 미안했다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다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며느리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게 서운했다고, 특히 브로치를 주실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받지 못한 걸 며느리가 받으니까 마음이 복잡했다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고 보니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딸처럼 여기겠다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시동생도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형수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 걸 보니까 자신도 반성이 된다고,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진짜 누나처럼 여기겠다고 했어요. 가족 모두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출근하시기 전에 잠깐 들르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오늘이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녁에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결혼 초기에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까지요. 마치 진짜 모녀간의 대화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브로치 때문에 서운했던 건 맞지만 더 큰 이유는 혹시 자신이 이 집에서 소외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적이 되니까 외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단순히 브로치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불안이었던 거죠.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더 많이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어머니가 외로우시면 안 된다고요.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시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그동안 느꼈던 어색함이나 긴장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니까 브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실로 불러 모으셨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했는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옛날 사진첩을 꺼내시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그 에메랄드 브로치를 착용하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우셨는데 지금의 제 모습과 묘하게 닮은 느낌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브로치는 할머니가 결혼하실 때 시할아버지가 특별히 주문해서 만드신 거라고, 할머니가 평생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브로치를 언젠가 진짜 가족 같은 사람에게 물려주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고,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할머니와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치를 물려주기로 결심하셨다고요. 시어머니도 그제야 이해했다는 표정이셨어요. 단순히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은 거였던 거죠.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이해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께서 원하셨던 대로 된 거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가족들과의 오해도 풀렸고 브로치의 진짜 의미도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진정한 모녀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남편도 오늘 일을 정말 기뻐했어요. 그동안 가족들 사이의 어색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브로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이 아름다운 에메랄드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구나.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이 지나고 며칠 후였어요. 온 가족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있었던 오해들이 풀리니까 시댁에 가는 것도 훨씬 편해졌거든요. 시어머니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마치 정말 딸을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지난번에 브로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지만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말 저녁 온 가족이 시댁 거실에 모였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까지요.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셨어요.
브로치를 착용하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우아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이 브로치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시절에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오셨고, 특히 가족 간의 사랑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다고요. 이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할머니의 철학이 담긴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브로치는 우리 가문의 소중한 유산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진짜 가족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물려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서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다고, 이 아이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할머니와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서연이가 와서 우리 가족이 비로소 완성되었다고요. 평생 딸을 갖고 싶어 했는데 서연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다고, 그래서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브로치를 주신 것도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는 걸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이해한다고, 할머니께서 원하신 건 브로치 자체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형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계속해서 브로치의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브로치는 증조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라고, 대대로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져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혈연관계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가족이 된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께도 이 브로치를 드리고 싶었다고, 하지만 할머니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셨다고요.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진짜 가족의 사랑을 완성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서운했지만 이제 보니까 할머니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겠다고, 서연이가 와서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더욱 감동적인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 브로치의 진짜 가치는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사랑에 있다고요. 그리고 서연이가 그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브로치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진 건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증표였던 거죠. 시동생이 말했어요. 이제야 왜 아버지가 형수에게 브로치를 주셨는지 완전히 이해한다고, 그리고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요. 자신도 형수를 진짜 누나로 여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브로치는 이제 서연이의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브로치가 상징하는 가족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브로치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서연이가 우리 가족의 사랑을 이어받아 더 큰 사랑으로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브로치를 받은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할머니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되었다고, 앞으로 브로치와 함께 우리 가족의 사랑도 계속 이어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브로치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는 이 작은 에메랄드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그 안에 할머니의 사랑, 시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의 희망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된 것 같다고, 앞으로는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브로치를 보석함에 넣으면서 다짐했어요. 할머니와 시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 브로치가 상징하는 가족의 사랑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브로치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이어나가려는 마음에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소중한 의미를 평생 간직하고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브로치의 진실을 말씀해 주신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대할 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예의는 지키시면서도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친딸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전화도 자주 주시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꼭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시댁 안뜰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그동안 너에게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남편이 며느리에게 브로치를 주실 때 정말 질투가 났다고, 3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면서도 받지 못한 걸 갓 들어온 며느리가 받으니까 서운하고 화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그런 감정을 갖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참고 계셨던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저도 어머니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반성의 말씀을 하셨어요. 질투심 때문에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특히 서연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인정하지 않았던 게 죄송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편의 진심을 듣고 나니까 브로치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서연이가 정말 할머니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진심으로 우리 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이 정말 따뜻해졌다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정을 서연이 덕분에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친딸처럼 편하게 지내자고 무슨 일이든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연이를 더 많이 챙기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도 시어머니께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사랑받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는데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머니의 딸이 된 기분이라고 앞으로 더욱 효도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모녀 간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요리도 하고 쇼핑도 가고 때로는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대할 때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동생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시동생이 저에게 따로 말했어요. 형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진 것 같다고요. 시동생이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유품이 낯선 사람에게 가는 게 좀 서운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수가 정말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는 진짜 누나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특히 감동받았다고 한 건 제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자신도 형수를 본받아서 부모님께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모임 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화기애애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대화도 많아졌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리고 모든 게 편안해졌거든요. 시아버지도 이런 변화를 정말 기뻐하셨어요.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죠. 특히 시어머니와 제가 진짜 모녀처럼 지내는 걸 보시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서연이가 우리 가족에게 와준 게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며느리를 만난 게 큰 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자고 하셨어요. 시동생도 맞장구를 쳤어요. 형수가 오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형수를 더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남편도 정말 기뻐했어요. 그동안 가족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와 제가 이렇게 가까워진 걸 보면서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 가는 게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친정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친어머니처럼 따뜻하시고 시동생은 친동생처럼 편하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브로치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작은 에메랄드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가 정말 놀랍다고요. 처음에는 갈등의 원인이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사랑의 매개체가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이제 브로치를 볼 때마다 질투가 아니라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우리 딸이 그런 소중한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같은 집, 같은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통하니까 모든 게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매주 시댁에 가는 것이 이제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시어머니와는 친모녀처럼 지내고 시동생과도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브로치를 바라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에메랄드가 정말 저 혼자만의 것일까 하는 거였죠. 물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거지만 이 브로치에 담긴 가족의 사랑과 할머니의 뜻을 생각하면 혼자 소유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나는 브로치를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품고 있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제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브로치를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날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착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중요한 날에는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특별한 순간에는 시동생이 착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남편이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그러면 브로치가 정말 가족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말 가족 모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브로치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관심을 보이시며 어떤 생각인지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이 브로치가 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 되면 어떨까요? 특별한 날마다 서로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로치에 담긴 사랑이 더욱 커질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시며 물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저는 준비해온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생일이나 기념일 혹은 특별히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그 당사자가 브로치를 착용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생신날에는 시어머니가 브로치를 착용하시고 시동생이 취업하거나 승진했을 때는 시동생이 착용하는 거죠. 남편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에는 남편이 착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브로치가 정말 가족의 행복을 나누는 매개체가 될 것 같았어요. 시동생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브로치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그 브로치를 착용할 수 있다는 게 기대된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도 깊이 생각해 보시더니 정말 훌륭한 제안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거였을 거라고, 브로치가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정말 깊이 생각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구나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야 브로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겠다고, 바로 우리 가족 모두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어요. 브로치를 보관할 특별한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시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치를 착용한 날의 사진을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 추억으로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제 아이디어에 열광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칭찬해 주셨고, 시어머니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도 빨리 시작해보자고 신나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첫 번째 실행을 해보기로 했어요. 마침 그날이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결혼 1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제가 브로치를 착용하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브로치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고 가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전하는 멋진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다음 달이 당신 생신이니까 그때는 당신이 착용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동생도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도 착용해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표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새로운 가족 전통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브로치 전달 의식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단순히 브로치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의미와 축하의 마음을 함께 전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다시 한번 칭찬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 브로치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상징이 될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특별한 상자를 주문해 주셨어요. 고급스러운 나무로 만든 상자였는데 안쪽에는 브로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벨벳 쿠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자 뚜껑 안쪽에는 브로치의 역사와 의미를 적은 작은 카드를 넣어 두었어요. 앨범도 새로 만들었어요. 브로치와 함께한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앨범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할머니가 브로치를 착용하신 사진을 넣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왔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에 따라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브로치를 착용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브로치를 달고 계신 모습이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우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브로치를 착용하니까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든다고, 마치 할머니의 사랑을 직접 받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준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따뜻했어요. 브로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브로치에 담긴 우리 가족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졌다고, 브로치도 이제 진짜 가족의 보물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제 브로치는 더 이상 제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 되었고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전통을 통해 우리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된 지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브로치는 시어머니의 생신날에 이어 남편의 승진 축하 때도 함께 했어요. 매번 브로치와 함께한 순간들이 정말 특별했고 가족들도 이 전통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동안 준비하던 대기업 입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거예요. 시동생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꽤 오래 했었는데 드디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였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막내 아들이 드디어 사회인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저는 이번이야말로 시동생이 브로치를 착용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시동생에게 브로치를 전해주는 날, 저는 특별히 정성을 기울였어요. 단순히 브로치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도 함께 전하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동생 앞에 서서 말했어요. 시동생의 취업을 정말 축하한다고, 그동안 힘든 취업 준비 과정을 견뎌낸 것도 대단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되는 시동생에게 할머니의 축복과 가족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브로치를 전해드렸어요. 시동생이 브로치를 받아들면서 정말 감동해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브로치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시동생이 브로치를 착용하고 나니까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막내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흐뭇해 하셨어요. 그날 우리는 시동생의 취업을 축하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브로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앨범에 소중히 보관했고 시동생도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 시어머니께 건강상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온 가족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봤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시어머니의 회복도 순조로웠어요. 의사 선생님도 완전히 나으셨다고 하시면서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온 가족이 정말 안도했죠. 특히 시아버지의 안도감이 가장 컸어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는 날 시동생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께 브로치를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라는 의미로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동생이 어머니 앞에 서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정말 무서웠다고, 이제 건강해지셨으니 앞으로는 더욱 건강하시라는 마음으로 브로치를 드린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까 정말 기쁘다고, 브로치를 받으니까 할머니의 보호를 받는 것 같아서 더욱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브로치를 착용하시고 나니까 안색도 더 좋아 보이고 기운도 나시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도 부인이 건강해지신 게 가장 기쁘다고 하시면서 시동생의 마음 씀씀이를 칭찬하셨어요. 그날 온 가족이 모여서 시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축하했는데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브로치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는 특별한 매개체가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렇게 브로치가 가족들 사이를 돌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고 가족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일이 늘어났어요. 브로치를 전해주는 순간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단순히 예쁜 장신구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과 사랑을 주고받는 거였거든요. 할머니의 사랑, 시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정성이 그 작은 에메랄드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이런 변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다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일이 많아져서 가족의 유대감이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서연이가 제안한 이 전통이 정말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고, 브로치가 이렇게 살아있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요. 앨범도 점점 두꺼워졌어요. 브로치와 함께한 순간들,
가족들의 행복한 표정들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 쌓여갔어요. 각각의 사진마다 그날의 이야기와 의미를 적어두었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가족사가 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브로치를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그리고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도 브로치 전통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의 특별한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면 모두들 부러워한다고,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브로치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브로치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사랑의 고리가 되었거든요. 브로치가 가족들 사이를 돌면서 각자의 특별한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었죠. 이제 우리 가족에게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순환을 상징하는 특별한 보물이었죠. 그리고 이 순환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브로치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가족들 사이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어요. 그동안 브로치는 정말 많은 특별한 순간들과 함께했어요. 남편의 또 다른 승진, 시동생의 첫 월급날, 시아버지의 회사 창립 기념일까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었죠. 남편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시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었어요. 시댁에 전화를 드려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했어요. 이런 기쁜 소식은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까지 모두 모이는 주말 저녁으로 정했어요. 그날 시댁에 갔을 때 가족들의 표정이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온 가족이 모이자고 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온 가족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감격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시동생도 조카가 생긴다며 신나했고, 남편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 가족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특별한 날에는 브로치와 함께 축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브로치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이제는 이 상자를 여는 순간마다 설렘이 있었어요. 브로치와 함께할 특별한 순간이 기대되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직접 브로치를 꺼내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연아,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구나. 할머니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러시면서 직접 제 옷에 브로치를 달아주셨어요. 마치 결혼식 날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브로치를 착용하고 나니까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안에 자라고 있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할머니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브로치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전해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시아버지가 계속해서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브로치를 처음 서연이에게 줄 때는 며느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브로치는 예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 가족의 마음이라고. 서연이가 와서 우리 가족이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도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그리고 이제 조카까지 생기니까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조카에게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도 정말 감격스러워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랑 넘치는 가족 안에서 자라게 될 거라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그리고 당신 덕분에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정말 오랫동안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 브로치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꿈들을 나눴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브로치는 더 이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족 간 사랑을 확인하는 따뜻한 의식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이 전통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배우게 될 거라고요. 시어머니도 벌써부터 손자나 손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브로치와 함께 찍을 첫 사진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의 특별한 순간들을 모두 기록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브로치를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년 전 결혼식 날 처음 이 브로치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갈등의 원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저 혼자만의 것이었던 게 이제는 온 가족의 보물이 되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이 브로치의 의미를 어떻게 전해줄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해서요. 분명히 우리 아이도 이 가족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온 가족이 모여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시동생의 밝은 웃음, 그리고 남편의 행복한 표정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건 우리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걸요.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순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브로치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사랑이 진짜 보석이었던 거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도 이 사랑 안에서 자라면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겠죠. 브로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의 지혜로운 뜻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에메랄드도 다이아몬드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나누어질 때마다 더욱 빛이 나고 전해질 때마다 더욱 소중해지는 진짜 보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족을 향한 마음, 서로를 아끼는 정성, 함께 나누는 기쁨들 말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가장 아름다운 에메랄드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